8월 2일 특강 7일차 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트로 따지면 마지막 단원이에요. 마지막 단원이고 단원의 명은 정적분의 활용이죠. 정적분 활용이라고 하면 사실은 구색이 딱 맞아요. 이 앞에 도함수의 활용이 있었고, 그죠? 예, 그 앞으로 정적분이라는 게 있었듯이, 예, 요 앞으로는 도함수라는 게 있었고요. 그 앞에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었듯이 요 앞으로는 미분계수 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제 구색을 맞춰보자면 미분계수로의 정의로부터 도함수를 뽑아내고, 그 함수로의 그 미분계수라는 게 함수가 되어버린 미분계수라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래프다. 너희가 못 그리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말은 그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의미를 담아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그 중에 하나가 속도와 가속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분 들어와서 도함수의 바로 역과정이 부정적분이다. 이러이러하게 정의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1000년 전부터 이제 사용해왔던 어떤 그 미세 소분하여 다시 더한다 라는 개념인 그 정적분, 무한급수에 정확히 표현하면, 정확히 표현하는 무한급수의 개념을 정적분이라고 하는 계산적 도구를 사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핵심이 그거예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안 되던 계산을 되게 한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정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음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토리예요. 그죠? 그러면 분량은 어떨까? 내용은 떠나서 분량이라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도함수의 활용이 여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충 느낌이 오죠? 어느 정도였는지. 예. 그 전체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 분량이. 미분 전체를 그냥 얘가 잠식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데, 얘도 무섭겠다. 그래서 좀 그렇네 하는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예전엔 그랬는데 거의 비중이 같았죠. 오히려 이제 이쪽에 배웠던 거를 끌고 와버리니까 더 무섭긴 했죠. 근데 우리에게 또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과정이 있잖아. 진행되어 온 과정. 바로 교과과정 간소화. 교과과정 간소화. 고등학교 수학은 쉬워져야 한다. 예, 이 기치 아래 뭘 막 버려요. 해마다. 교육과정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행렬 버려! 1차 변환 버려! 회전 그딴 거 왜 해? 버려! 이게. 복소수와 극형식도 버려! 버리고. 진짜 내 체감상 느낌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배웠던 수학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미적분도 버려야죠. 이제 그 일환으로 버려야 되는데 어딜 버리냐? 이거 한번 버려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저거 버리면 아예 미분이 시작이 안 되죠. 여기 어디도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해봐야 이제 도함수의 활용의 일부 유형들 몇 개를 이렇게 버렸어요. 더 줄여 이러는 거죠. 근데 이거 못 줄여요. 어떻게 줄여? 정의를 줄여. 그러니까 결국 어떤 단원에서 줄여라고 했을 때 날아가는 애들은 다 활용이다. 처음에 한두 개 없어질 때만 해도 약간 우스웠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퐁퐁 날아가더라고요. 딱 2개 남았습니다. 행복하지 않냐? 너희들은 참 좋겠다. 정말 좋겠다. 딱 2개 남았어요. 여기. 하나가 넓이. 근데 지난 시간에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넓이에 그럼 부피는 없나요? 흔적은 남아있어요. 흔적은 남아있는데 본격적인 부피는 아니고, 아주 최고 간단한, 그러니까 넓이하고 같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부피 정도, 뭐 삼각뿔 뭐 이 정도만 남았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저기 속도와 가속도 했으니까 여기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위치와 거리?
근데 이거는 없을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속도, 가속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결국 합치면 운동이죠, 운동. 예. 그나마도 이제 운동도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선운동에서 저쪽 속도의 반대 개념으로의 위치와 거리만 딱 선운동.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그래서 행복하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넓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지난 시간에 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불러드리고 외우라고 미리 했던 것은 엄연하게 공식이죠. 공식. 중간과정 다 빼고 그리고 2차 함수의 어떤 특수한 케이스, 3차 함수의 특수한 케이스, 4차 함수의 특수한 케이스, 이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공식을 외워서 적분을 직접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면 시간을 좀 줄이자는 의미였고요. 본래의 의도는 이런 거죠. 그럼 넓이하고 정적분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정적분이 넓이를 구할 목적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으나 엄밀히 말하면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쌓아가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함수는 x축의 위에 있을 경우의 넓이라는 거지. 사실은 이게 이제 0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거나 하는 케이스에서 모두 넓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것도 넓이, 이거 두 개 합친 것도 넓이, 이것도 넓이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x축 밑으로 내려가도 넓이라고 하고 싶고, 중간에 걸쳐도 여기 넓이를 더하고 싶고, 이거 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거 당연히 넓이라고 하고 싶고, 그래서 이들을 모아서 한 번에 이야기하자면 A 더하기 B를 포함하여 한 번에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를 하자. 이러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심플한 논리죠. 그러니까 이게 양수로 나오려면 x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너 올라와 이러는 거죠. 네 넓이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 너 뒤집혀 인마. 네 넓이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 라고 하는 바로 그 개념이 함수의 절대값 씌우기예요. 내용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절대값 한 방으로 적분이 되느냐? 없어요. 그런 공식 없어요. 절대값 달고 있는 공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으로는 이렇게 쓰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구간적분이 들어가야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자르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자르고 그래서 얘 따로 이렇게 적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다 y라고 살짝 써볼게요. 이렇게 라이프니츠가 이 기호를 만들 때 생각 없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호를 창시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거 양쪽에다 놓을 생각을, 시그마도 한쪽에 있잖아요. 리미트도 한쪽에 있잖아요. 근데 양쪽에 뭘 놓는 이런 미친 짓은 뭐야?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요게 어떤 그 유사 개념을 따온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리얼이 아니란 얘기예요. 리얼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절대값 y라고 하는 하나의 피적분 함수하고요. 피적분 함수하고 뒤에 있는 dx하고요.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를 의도하고 만든 기호라고. 의도하고. 그러면 이 dx라는 것의 기하학적인 개념, 의미가 뭐냐? dx. 이게 이제 델타 x하고 구분되는 표현인데 델타 x는 우리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의 간격, 그 간격의 텀, x의 차이를 델타 x라고 부르는 겁니다. 증분이라고 하죠. 증분. 그럼 dx는 뭔데요? 증분의 극한값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 델타 x 이런 느낌이에요. 또 따지고 들지만 델타 x 0으로 보낸 델타 x는 0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무한소의 의미예요. x증분의 무한소의 의미. 근데 말 그대로 x죠. x값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y에 dx를 곱했다를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세로 곱하기 가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넓이 구하고 싶어. 근데 그 넓이를 구하는데 여기다가 내가 x를 동강하고 찍으면 이렇게 하는 이 길이 절대값 y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길이는 선분은 직선은 넓이가 없는 거니까 이게 넓이 개념이 되려면 여기다가 너무 얇아서 이게 그 0처럼 보이는 무지막지하게 얇은 두께, 왼쪽과 오른쪽 점이 두 개의 점으로 구분되지도 않는 그런 얇은 두께가 있어야 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dx. 그래서 세로 곱하기 가로를 했더니 요거 하나의 면적이 나오는 거죠. 요거 하나의 면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인테그랄, 이 인테그랄이 썸 s를 이렇게 잡아 늘려놓은 형상인데 개념적으로는 이거랑 비슷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뭐냐면 시그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그마가 띄엄띄엄 더하는 거죠. 띄엄띄엄 얘 더하고 그리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영어로는 디스크리트하다고 그래요. 이걸 디스크리트하게 더하는 거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디스크리트하게 더한 척 하면서 알고 보면 그것이 촘촘하게 더하는 거예요. n을 무한대로 쪼개가지고. 이걸 합친 게 인테그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이미지가 맞습니다. 인테그랄은 리미트 시그마의 의미다. 이름이 무한급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러한 이걸 뭐라 그럴까? 넓이의 유니트를 A부터 B까지 리미트 시그마. 발음 좋았어. 리미트 시그마. 촘촘히 더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A부터 B까지 이 유니트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한 다음에 촘촘히 더하면 넓이가 나와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가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세로축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또 다시 넓이의 측면을 두 가지로 분리하면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번째 y축으로 둘러싸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x가 나오면 이 dx가 바로 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마. x축을 도마로 놓고 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채를 써는 거죠. 그걸 dx라고 해요. 그러면 dx의 절대값 y, 높이를 곱하여 이걸 도마로 두고 바바바바바박 써온 것을 한 조각을 절대값 y라 하고 그 녀석을 a에서 b까지 이렇게 더해 나가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렇게 더해 나가면 인마의 넓이가 나와요 라는 발상이라면 이런 거죠. dy 이제 y축이 도마가 되는 겁니다. y축이 도마가 된 상태에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써는 거죠. 그러면 이 도마를 두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이렇게 썰리는 거죠. 이렇게 썰려서 그러면 이 얇은 세로 조각의 높이를 dy라 칭하면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오면 될까요? 여기에 절대값 x가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가로
함수의 뭐라 그러냐 무슨 값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 x 이렇게 한 것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촘촘히 더해주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우리한테 두 가지 옵션이 생겨요. 하나의 옵션은 이 함수를 x는 하고 y에 대한 함수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직선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유리함수 정도까지도 흔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이과 애들 같은 경우 삼각함수 이런 삼각함수는 y는으로 정리가 안 돼, x는으로 정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옵션이 뭐가 있냐면 양변을 미분해서 여기를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dy 쪽을 갈아치워서 이걸 x에 대한 적분으로, 얘는 가만 놔두고 x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일이 100에 한 건, 1000에 한 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과한테는 흔한 일인데, 그러니까 미적분한테는 흔한 일인데 수투에서는 아주 간혹 일어날 수 있다. 그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알려주도록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도마 얘기를 했는데, 도마가 그럼 X축으로 둘러싸인, Y축으로 둘러싸인, 그럼 우리는 축이 없으면 넓이를 못 구하는 거냐? 그렇진 않죠. 예,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두 함수의 차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두 함수의 차.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예. 함수의 차라는 개념이 뭐였었냐면 여기 이렇게 fx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gx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hx라는 함수를 마련해서 그 hx를 fx 마이너스 gx로 쓰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요 미세한 차이들, 요 차이들, 요 짝대기들, 이 짝대기들에다가 이게 Y축과 평행한 짝대기들이죠. 채를 썬 다음에 이 채들의 아래쪽 여기 요 빼기 뒤에서 빼기 하는 GX 쪽에 본드를 쫙 붙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쑤시개들을 와장창 떨어뜨리면 와장창 떨어뜨리면 얘네들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면 알파에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베타에 짧은 선부터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지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와서 붙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얘는 이쪽에 본드가 붙어 있으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그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이 이쪽 아래로도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이 연출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한 개의 길이는 예를 들어 내가 여기가 K인데 그 K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잡았다 라고 하면 이 K 자리에서 그 길이는 저 두 함수의 차이인 요 간격과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런 거로 이 부분의 넓이를 이 부분의 넓이로 대체하여 풀면 된다. 똑같다. 넓이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라는 의미에서 S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마이너스 gx. 근데 어느 놈이 위에 있는지 어느 놈이 아래에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양수화 시키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해서 dx를 하시면 결국 이 hx 요 부분을 적분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돼서 두 함수로 둘러싸였건 세 함수로 둘러싸였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넓이라는 개념이
아주 얇은 두께의 가로에 그 함수값에 해당하는 세로의 넓이의 유니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조각 넓이를 하나 만든 다음 그것을 X축에서 A부터 B까지 촘촘하게 더해 나간다의 의미로 넓이를 만든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길이를 모아 면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길이는 넓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이걸 넣은 의도는 이게 가로의 역할을 해서 세로 곱하기 가로의 유니트 넓이, 아주 작은 넓이들을 촘촘히 더하여 넓이를 만든다 였다고요. 여기다가 얘기를 바로 이어가 보면 부피의 발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부피가 이렇게 생긴 부피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곡선 같은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뿔 부피로 못 구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할까? 그림 잘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부피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나 이거 부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똑같은 발상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발상을. 그러니까 도마를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도마를 하나 끼우는 거예요. 도마를 하나 끼우고 얘를 다다다다다다 채를 치는 거죠. 채를 치면 정말 너무 얇아서 그 두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슬라이스가 하나 생기게 되고, 그 슬라이스는 아마도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보이시나요? 얘를 일로 끌고 오면, 끌고 와서 너 누워 이렇게 하면 그럴 줄 알았다. 뒤질래? 오케이. 뭐게? 아주 얇지만 삼각 기둥이에요. 높이 dx를 갖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면적을 너무 얇아서 윗판과 아랫판이 똑같으니까 이제 기둥 취급을 하는 건데, 내가 여기가 위치를 x라고 잡고 이 x일 때의 이 면적을 구해내기만 하면, 단면적이죠. 이 부피의 단면적을 x에 대한 함수로 얻어내기만 하면 그 단면적 곱하기 높이로 조각 부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각 부피의 개념이 바로 sx 곱하기 dx인 거죠. 이걸 곱하기로 생각해라 이거야. 그럼 밑면적 곱하기 높이, 조각 부피, 이 아이를 여기 a부터 여기 b까지, from a부터 to b까지 촘촘히 더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구의 부피도 이런 발상으로 구해진 거였고요. 뭐 원뿔이라던가 삼각뿔이, 모든 뿔 부피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애가 있으면 얘를 높이축을 두고 써는 거죠. 다다다다다. 그러면 피라미드도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그지? 피라미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가까이 가면 어떻게 생겼어요? 다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계단으로라고 하기엔 좀 크지만 한 발에 오를 수 있는 계단은 아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직각 형태로 올라가고 있지 다들. 그만한 돌들을 쌓았으니까 똑같은 발상입니다. 똑같은 발상. 여기를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형의 한 판의 정사각형 슬라이스로 만든 다음에 이 슬라이스를 밑바닥부터 위까지 적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부피의 발상이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다. 근데 잘 안 한다.
나와도 엄청 쉬운 것만 한다. 주의할 점 한 가지만. 이게 너무 디테일한가? 예. 가끔 말이에요. 이게 넓이를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이거를 이렇게 쪼개서 요 한 개의 유니트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A부터 B까지 이것도 촘촘히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발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정적분의 발상으로는 맞는 발상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당신들이 표현해내는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고, 여기를 dx라고 하면, 그럼 fx, dx를 한 걸 인테그랄 촘촘하게 부피 이렇게 하면 나오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행위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직사각형 넓이 얘기예요. 이게 밑변이면 이게 높이가 아니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마에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생각해야 된다. 도마에 수직으로 자른 그거밖에 없어요. 당신들한테는. 그러니까 가끔 나로서는 이제 이해 안 되는 행동인데 아이들이 가끔 하는 엄청난 오류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얘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무슨 짓을 하더라? 하여튼 나로서는 상상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 이야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짓에 근원을 타고 들어가면 이게 수직으로 자른다의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수직으로 자른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넓이를 구하는데 내가 정적분을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당신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얘를 다 수직으로 자르는 생각을 해야 돼요. 수직으로 자르는데 여기에 도달을 했다고 쳐봐요. 여기에 도달을 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다른 색으로 잘라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즉 F-G를 적분해야 나오는 넓이라고요. 그런데 이 F는 이 위에 있는 하나의 함수가 맞다만 이 2차 함수가 F는 맞다만 아래에서 빼는 gx가 하나는 이직선이고 여기까지는 이직선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직선이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여기에서부터 A부터 B까지는 이걸 하고 G를 빼고 B부터 C까지는 F에서 H를 뺀 적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의 도형처럼 생겼다가 아니라 X축의 수직으로 자르는 측면을 생각하면 여기 있는 이 교점 중심으로 왼쪽을 구하는 두 함수의 차와 오른쪽을 구하는 두 함수의 차가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너무 디테일인 것 같지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위치와 거리 이야기. 일단 우리가 속도하고 속력하고 구분하라고 그랬죠. 속도와 속력은 다른 거다. 속도는 방향까지 말해줘야 속도고, 속력은 그 크기만 말해주면 속력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위치하고 거리도 비슷합니다. 위치라는 말하고 운동거리라는 말을 구분해야 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10초의 운동을 했어요. 10초의 운동을 했는데 너 위치 어디야? 라고 말하는 것과 너 운동거리 얼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선운동을 생각해요. 선운동. 선운동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쭉 이동을 했다 그러면 위치하고 운동거리가 똑같겠죠. 여기 기준점, 원점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위치에 있는가, 이걸 위치라고 하니까.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하였는가, 이걸 운동거리라고 하니까 한 방향으로만 이동했다면 위치와 운동거리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갔다 오는 경우죠. 갔다 오는 경우에는 원점으로부터 너의 자리까지를 위치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갔다 온 값이 마이너스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벡터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벡터. 속도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운동거리란 건 뭐냐면 좌우지간 내가 앞으로 갔건 뒤로 갔건 상관없이 나 얼마나 이동했냐고, 얼마나 운동했냐고 라고 하면 여기서 이만큼까지 간 거리 다 더하고 여기서 이만큼까지 온 거리 다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친 걸 운동거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죠. 운동. 이게 뉴턴이 미분을 고안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고 했고 여러 가지 측면의 접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다고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이해시킬까를 매번 가르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건 특강이고 간단한 얘기부터 간단한 것부터 해나가자고. 중학교 과학 시간에 거리란 늘 배웠죠. 거리란 도형이라도 하나 그려줘야 되냐 이거? 이거 아직도 이거 쓰시는 분들 많지 이거? 그지? 아직도 이거 쓰시는 분들 많지? 맞아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여기서 이제 속도와 속력은 일단은 구분하지 말도록 하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자, 이렇게 해서 참 30년 전에 나도 배운 건데 니네도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참 큰 게 어른이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단위를 생각해보면 뻔히 알죠. 이게 미터 퍼 세크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세크를 곱해야 이 s가 지워지면서 단위인 미터가 나올 거 아니냐. 그죠? 요걸 극한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극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운동의 그래프가 바로 VT 그래프라 했는데요. VT 그래프. 얘에게 뭐 이런 식의 이제 VT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다고 하자. 0초, 2초, 4초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 T를 잘게 쪼개는 거야. T라는 도마를 두고 채를 바바바바바박 썰어서 여기다가 유니트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무지막지하게 얇은 이 시간의 간격, 이걸 찰나라고 하자. 찰나. 찰나가 요즘에 찰나라는 말을 쓰나?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 수많은 이렇게 순회하는 영겁의 시간 속에 이 원과 이 원이 한순간 만났다 떨어진다라는 원의 접선 개념을 접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딱 만나 이렇게 헤어지는 요 순간을 찰나라고 불러요. 우리의 생들이 이런 만남들이 다 찰나의 기적에 의해 만들어진 일이다. 뭐 할 때 나오는 말이야. 하여튼 이 찰나의 순간을 에다가 요 V를 곱해주면 이 그림상으로는 요만큼의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의미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니까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뭐라고? 거리라고. 여기 있잖아. 속도 곱하기 시간이 거리라고요.
어떤 거리야? 찰나의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죠. 박. 네? 근데 속도가 매우 빠를 때는 그게 찰나여도 내가 이만큼을 이동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속도가 느릴 때에는 찰나의 시간 동안 요만큼만 이동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거를 0.0000000 몇 초 단위로 계속하여 지속하여 이 단위 유니트의 운동 거리를 합치면 t1초부터 t2초까지 이렇게 합치면 총 운동 거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총 위치가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이 V가 이름이 속도다. 속도는 방향이 있다.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V의 속도가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얘는 내가 정한 플러스 방향의 정방향으로 이동 중이다라는 얘기죠. 이동 중이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초가 2초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의 유니트가 나오게 되고, 나는 얘를 양수로 만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가 곱해진 dt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리가 나오겠지. 마이너스가 된 거리가 나오겠지. 무슨 말이냐? 돌아온다는 소리다. 내가 정한 플러스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이를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붙이냐면 위치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치. 운동 상태로 얘기하면 요렇게 있는데, 0초가 여기 있어요. 0초가 여기 있고 여기 2초가 됐어요. 그럼 2초가 될 때까지 이만큼이 정방향으로 왔다면 2초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역방향 운동을 시작하여 그 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된 최종 이 자리, 이것을 S라 부른다. 이런 거지. 2초만큼 오른쪽으로, 2초만큼이라는 건 이제 이 면적만큼 오른쪽으로 왔다가 요 면적만큼 왼쪽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기준점으로부터 나는 이만큼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내 위치라 부른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유로운 풀려 있는 상태의 함수여야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뭐 휘발유 소비량 이런 걸로 한다고 쳐봐요. 휘발유 소비량으로 따지면 내가 여기서 일로 왔는데 요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휘발유를 덜 쓴 거야? 그건 아니지. 이만큼 가느라 쓰고 이만큼 오느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운동 거리라는 게 있는데, 총 운동 거리. 그것은 내가 T1부터 T2까지, 여기가 T1, 여기가 T2라고 하면 T1부터 T2까지 운동하느라 걸린 모든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얘도 면적으로 보고 얘도 면적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절대값 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것의 명칭이 바로 속력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속도 속력을 구분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쪽 방향으로만 운동하니까. 얘는 갔다 오면 절대로 못 푸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보냈어요. 그래서 속도나 속력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아무리 선운동이라 할지라도 갔다 오는 일이 발생하니까 속도와 속력 개념을 구분해야 되고,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고 속력을 적분하면 운동거리가 나온다. 이렇게요. 요번 초벌구이 때는 이 정도만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해 주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만족이에요. 일단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가 서로 미분 관계라는 걸 알았으니,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가 서로 미분 관계라는 걸 알았으니
t에 대한 적분의 관계가 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고, 가속도를 t에 대하여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t에 대하여 적분하면 위치, 이렇게 되고요. 그것과 별도로 운동거리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운동거리라는 측면은 속도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속력을 적분하는 거다. 이렇게 속력을 적분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읊어줬었던 그 다항함수의 넓이 공식들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구하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좀 풀다가 30분간 문제를 풀다가 잠깐 끊고 또 연결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작나? 보입니까?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해요. 위로 블록의 이차 함수고요. 이놈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아마도 예상컨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두 군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같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요 구간의 넓이가 나오고 요 구간의 넓이가 나올 텐데, 그 두 넓이가 서로 같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장 무식하게 풀어내는 친구들은 뭐냐면, 쟤를 인수분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 곱하기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와 x 플러스 4 마이너스 a 정도 되려나? 반대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a 아니네. 여기가 마이너스로 묶은 4 마이너스 a 정도 되려나? 이것도 아닌데? 뭐지? a-4인가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냐? 나 아까 되는 걸로 봤는데. 풀었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 됐고, 처음에 했던 게 맞아? 이게? 네. 아이가? 아이, 시간 끌지 말고 그냥 하자. 에이, 젠장. 괜히 좀 압축 좀 해볼래다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이고요.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마이너스 a 하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a 되고, 맞잖아. 오케이. 그런 다음에 a가 4에서 8 사이 숫자라고 하니, 이게 4에서 8 사이 숫자라고 하니 요거보다 작은 숫자일 테고, 그래서 여기를 a-4 여기를 4라고 한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a-4까지 원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6 마이너스 4a를 적분하는 것이나, 그렇게 적분을 하면 이 부분을 적분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음수값이 나올 거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화시키고, 그것이 같다 뭐와 a-4부터 4까지 저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더더더더 dx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병신 같은 짓. 절대로 두 넓이가 같다라고 할 때는 의심을 하세요. 의심을.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그럼 답이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 나오지. 예, 답이 맞는 얘기 하는데, 맞는 얘기인데 병신 같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아니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 두 번째는 그나마 좀 용서 가능한 거리는 0에서 4까지 이 아이를 한 방에 적분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아이를 0 기준에서 4까지 한 방에 정적분을 다 해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요만큼은 이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값을 내놓겠죠. 이만큼은 이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플러스 값을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은 서로 간에 상쇄의 양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 무슨 얘기?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그 상쇄 분량으로 결과가 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0이 된다. 넓이가 같다는 보통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특수하지 않을 때. 특수하지 않을 때는 어떤 함수가 x축의 아래를 쓸고 지나가고 위를 쓸고 지나갔는데 아랫부분 넓이와 윗부분 넓이가 똑같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하는 내용이 0이다를 활용하는 것이 맞아요. 자, 답을 구해보죠. 3분의 4. 아니, 3분의 4는 뭐야?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 x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4a x 한 것에 0과 그러지 마라 제발 0과 4를 넣어 둘이 빼보자. 그러면 0은 넣으나 마나니까 4를 넣으면 답이겠죠. 3분의 64 마이너스 2a 더하기 2a 4 더하기 64 마이너스 16a 이퀄 0 14a 는 이게 3분의 3 64니까 3분의 2 64 3분의 2 곱하기 64 정도 되고요. 4, 46 그러네. 쏘리 8a 그러면 여기가 8a는 이렇게 되고 8에 64 정도 되니까요. 답이 3분의 16 되나요? 그렇습니다. a는 3분의 16 기억하세요. a는 3분의 16 그러면 이 자리가 3, 42 이 자리가 3분의 4 정도 되는 양이네요. 집어넣으면 됐어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기 때문에 이거 소개를 하고 실제 계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하기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특별한 케이스가 맞죠. 2차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두근 사이를 2등분한 후 그 한 등분에 해당하는 애를 뒤로 밀고 한 등분에 해당하는 애를 앞으로 이게 앞이구나.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해서 면적을 만들면 요 넓이와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신비롭게도 같다고 했습니다. 뭐 개뿔따구가 신비로워. 2차 함수 적분하면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죠. 생각해봐야 나오는 답이야. 2차 함수 적분하면 3차 함수죠. 근데 내가 니들한테 2차 함수의 이 넓이 전부터 이미 한 얘기가 3차 함수에는 특별한 성질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특별한 성질. 어떤 특별한 성질? 이렇게 합동인 4개의 직사각형을 만들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방에 올라가고 두 번에 나누어 내려오고 한 방에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운 게 뭐냐면 이놈의 면적만큼 함수값이 변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이 A예요. 한마디로. 이 폭이 A고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 이제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여기를 통과한 아이가 이렇게 내려왔다. A까지 내려왔다가 바로 이 면적이 A이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 A로 올라간다. 하나, 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 A로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한 번에 걸쳐 A만큼을 고스란히 내려온다. 이거예요. 3차 함수의 특별한 성질과 이 2차 함수의 넓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라고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는 이 근과 근 사이의 간격을 이등분한 쪽이 한쪽으로 밀려갔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 이 자리가 A-4인 것만 알면 인수분해에서 A-4인 것만 알면 요놈이 누구냐? 4를 3등분한 놈이다. 여기 3분의 4 나왔네요. 3분의 4. 그러니까 A-4가 3분의 4이다. 로부터 A는 3분의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순식간에 구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2차 함수의 특징. 여러분. 그 정도? 이거는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그림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성질 말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 이 가운데 넓이가 이 양쪽 넓이의 합과 똑같다는 거예요. 합과. 우리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었죠. 예, 우리가 얘기한 건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모두 같은 걸 얘기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거냐면 요거 둘이 합과 얘가 같다면 이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절반을 딱 갈랐을 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다라는 뜻이다 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런 다음에 그럼 이 절반이 어디냐? 0에서 2까지를 절반 나눴으니까 여기는 이 대칭축인 x 이퀄 1이 아닐까? 그죠? 그러면 0 위로 올라온 넓이와 0 밑으로 내려간 넓이가 서로 같다를 취급하는 방법은 0에서 1까지 저 함수를 한 방에 적분하는 거라 했습니다. 한 방에 적분하여 그 값이 0이라고 하면 된다고요. 이해돼요?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이 얘와 같다. 근데 이거 반 자르면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다. 근데 이건 마이너스 넓이일 테고 이건 플러스 넓이일 테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정적분을 하면 0이다. 이렇게 하라고요. 됐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지나가는 원점 대칭으로 지나가는 3차 함수일 겁니다. 이놈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합쳐서 S1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또 자냐? 15분만 버텨라. 15분만. 그 다음에 x 제곱, 이게 이제 0, 1, 마이너스 1인데 x 제곱 마이너스 x, 그럼 0과 1을 근으로 하는 2차 함수인데 이걸 약간 과장되게 넌 3차고 난 2차야, 이거를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방법은 2차 함수를 확실히 널떡하게 펴주는 거예요. 3차 함수가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이 방식과 2차가 끌려가는 방식은 확실히 3차가 더 많이 끌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0과 1을 지나는 건 지나는 건데 얘가 확실히 이렇게 널떡하게 지나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어디에요? 여기. 그죠? 요놈이 S2다 라고 할 때
S2 마이너스 S1을 구하여라. 이거 뭐 음수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음수 나올 수밖에 없고, 요거랑 합쳐서 S1. 거기서 요만큼을 뺀 게 S2.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면적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됐나요? 이게 의도하는 게 좀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 의도를 이제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공식입니다. 자, 3차 함수 관련하여 여기가 변곡점일 때 요렇게 되는 넓이 중 요 한쪽 넓이에 해당하는 공식이 4분의 절대값 A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죠. 4분의예요. 분모만 기억하면 돼요. 4분의 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4분의 1 최고차항의 계수 1이니까요.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1이네요. 1의 4승이다. 이거 넓이가 4분의 1이에요. 예. 그죠? 그럼 이 넓이는 다를까? 이 넓이도 4분의 1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요 넓이 어디서 많이 봤다?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 그리고 두 근 사이의 간격도 1의 3승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빼주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고 그 값은 12분의 얼마니? 3 빼기 2, 1, 12분의 1이네요. 그죠? 예, 이 넓이가 12분의 1. 12분의 1. 그럼 4분의 1, 왼쪽은 온전한 넓이니까 4분의 1에다가 12분의 1을 더하면 얼마인가? 12분의 4, 3분의 1이죠. 예, 그 값에 마이너스면 돼요. 그래서 얘 원래 출제 의도가 있어요. 두 함수를 빼서 이제 저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러는 의도가 있는데 그런 의도 무시하고 특별한 케이스, 3차 함수의 특별한 케이스, 2차 함수의 특별한 케이스의 넓이에 해당하는 정적분이라 그냥 공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적분을 하는 거지, 두 함수를 빼서. 근데 그게 그 의도라는 게 이제 적분을 2번 시킬 의도라서 따라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 요즘에. 그렇지 않아. 왜냐면 이 공식은 아마 교과서에서도 뭐 이렇게 유도하는 문제 정도로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거야. 있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네? 이거 엄청나 보이잖아. A도 B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펼쳐놓고 볼까? 이거 보면 막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올라오고 어떻게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하나는 최고차항의 계수고요. 그 많은 안 주는 애 중에 요거 하나는 줬어요. 최고차항의 계수 1 줬고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간격 줬어요. 끝났습니다. 6분의 절대값 A 6분의 1 6의 3승 하면 돼요. 암산도 되네. 36이야. 알겠지? 두 근 사이의 간격만 알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얘기한 측면 중에 이제 또 3차 함수, 3차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 있죠. 2차 함수의 특징, 3차 함수, 이거는 모든 n차 함수의 특징인데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뭐고? 이렇게 여기서 자르면 직사각형이 나와요. 그죠? 이게 3차잖아요. 이게 3차면
이 직사각형 넓이를 3대 1로 쪼갠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적분을 하지 말고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이게 B면 이 길이가 B3승이겠지. 그러니까 가로가 B면 세로가 B3승, 그럼 B4승이에요. B4승. B4승의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그래서 S2의 넓이는 4분의 1 B4승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A를 잡았는데 길이로는 A겠죠. 뭐 길이로는 A. 그 다음에 여기 높이도 원래 마이너스 A 세제곱이지만 길이로는 A 세제곱일 거예요. 둘이 곱하면 A 4제곱이고 그것의 4분의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4분의 1 A 4승이다. 둘을 더했더니 32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A 4승 더하기 B 4승이 32, 2에 5승, 2에 2승, 2에 7승. 그죠? 된다는 소리고, 합의 상수값, 합이 상수일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산술기하 평균이 맞겠죠. 너무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가? 산술기하 평균. 말했잖아요. 어느 순간 그냥 불쑥 하고 나온다고. 뭐지 하다가 해설 딱 보면 딱 두 줄 써있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면 최소값은 8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열 받는 거지. 뒤지는 거지. 아주 그냥. 되겠죠? 그리고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짧게 풀 수도 있겠지? 직관을 이용하면? 이거 B 어딘지 말 안 해줬잖아. 이거 A 어딘지 말 안 해줬잖아. 근데 최대값 물었잖아. 그럼 답은 어디에 있다? 이런. 덤수의 활용 때 얘기했잖아. 산술기하 평균할 때 내가 무지하게 얘기했는데, 얘가 지금 원점 대칭의 정방형 도형 아니야? 그런데 B 어딘지 얘기를 안 해주고 A 어딘지 얘기를 안 해줘. 그래놓고 최대값을 물었어. 그럼 어떨 때다? 같을 때다. 이게 만약 비대칭이 되면 이때도 최대고 그럼 이쪽의 대칭으로 이쪽도 최대고 두 개씩 나올 거 아닌가. 우주가 그렇게 구성되질 않았어요. 신이 자연계를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 최대값은 유일하게, 최소값은 유일하게. 그러니까 최대값이라고 한다는 건 뭔가 커져 나가다가 다시 작아진다는 뜻이고, 최소값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작아지다가 다시 커진다는 얘기잖아. 잘 모르겠으면 가운데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가운데 만나볼까? 어디 한번 보자. 이게 산술기하 평균 쓰면 얼마예요? 2의 7승은 작거나 같다 2 루트 A제곱이죠.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A제곱 B제곱은 2의 6승이고 64니까 AB의 최소값은 8이네요. 맞아요? 8.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보자마자 가운데겠네. 라고 하고 그럼 둘이 더했는데 32라는 건 한쪽이 16이어야 하겠네. 맞아? 반반이니까 반반이 정설이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막아. 그럼 나 이게 x 세제곱이니까 1대 3이란 걸 알아. 그럼 여기 48이겠네요. 그럼 둘의 넓이 합친 게 얼마야? 64야. 64. 그럼 이게 B든 A든 이게 B고 이게 B 3승이야. 둘이 곱하면 B 4승이야. B 4승이 64여야 해. 64. 그냥? 그럼 B 제곱은 얼마야? 8. 그럼 B는 얼마야? 2루트 2. 그러면 A도 똑같은 숫자일 테니 둘이 곱하면 얼마야? 8이겠죠.
아, 여기서 이미 그냥 이 B제곱을 하나를 A로 바꿔 이러면 되는구나. 예. AB는 8. 웬만하면 가운데가 다. 대칭의 중심. 정방형의 중심. 잘 모르겠으면 반반.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끊고 두 번째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